베수비오 화산은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1차 폭발이 시작되고 잠시 후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산 봉우리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대한 불기둥이 뿜어낸 화산암이 온 하늘을 뒤덮었고, 이내 가늠할 수 없는 화산재와 용암 부식물들이 바람을 타고 남동쪽으로 쏟아지며 폼페이를 덮치면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뛰었지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지상을 덮은 구름과 뜨거운 가스로 폭풍같이 밀어닥치던 화재 난류는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켰고,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 최후의 순간 그 숨막히던 현장을 2000년이 넘은 오늘 안타까운 시간을 거슬러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폼페이에 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베네치아에서부터 바티칸까지 이탈리아 전체를 돌아버리는 긴 여정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 문을 들어서면 당시 아비규환의 현장 폼페이입니다. 제정 로마 전성기 인구 2만에서 5만에 이르렀던 폼페이는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묻혔던 로마 귀족들 최고의 휴양지로 풍요를 누렸던 곳입니다. 폼페이는 각각 약 2km의 성벽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고, 번화가 포럼 주변은 신전들과 시장, 시청이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래전에 본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이 떠오르며 영화 속 그 참혹했던 장면이 스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유적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리스풍 기둥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실감나는 현장을 눈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유튜브를 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세심한 촬영을 했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당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살다 순식간에 영혼의 미라가 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 잘 다듬어 정돈된 도로가 수십 킬로미터. 폼페이는 선사시대 용화 위에 건설된 불규칙한 형태로 둘레 3km인 방벽과 약 63헥타르의 면적에 종교와 경제, 서민 생활 등 다양하게 발굴하여 고대 생활상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 집들도 부유층 집들만큼이나 귀중한 자료로 지붕 발코니까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안 되는 아름다운 조형미의 크고 작은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저 신비스럽고 놀랍습니다. 아직도 발굴 중인 유적지, 조각조각 나타나는 폼페이의 속살에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아들과 아내 일행의 모습에서 폼페이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폼페이가 역사 기록에 처음 언급된 것은 BC 310년 제2차 삼리움 전쟁 때 로마 함대가 산으로서 항해 상륙하여 누케리아를 공격하려다 실패한 일이었고, 삼리움 전쟁이 끝날 무렵 캄파니아와 그 도시들이 로마의 동맹시가 되었으나 이 도시들이 완전 종속된 것은 치열한 동맹 시전을 치른 후이지요. 2000년 전 그들이 만든 도로, 지금 봐도 전혀 손색 없는 큰 길과 작은 길들 뿐만 아니라 양쪽 인도는 도로보다 턱을 높게 만들었고, 오군된 폐허에 힘없이 지나가는 유기견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래를 깔고 자갈을 덮고 다시 모래를 깔고 자갈을 덮은 후 돌로 시공한 도로. 벌써 그 시대에 지금 고속도로와 국도 같은 체계로 만들어 사용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로 복판은 넓은 판도를 깔았고, 앞에 갈아놓은 돌은 오늘날의 횡단보도 역할을 했으며, 비오는 날 물이 고이면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특히 야간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바닥에 발광석을 깔아둔 것은 상상 이상의 지혜였습니다. 여기가 포럼 광장입니다. BC 1세기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제안으로 트라야누스의 포럼은 2세기에 가로 세로 비율이 3대2로 세워졌고, 포럼의 미학적 조화는 그 후 많은 도시 계획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바닥은 대부분 포장되었고 입구는 문으로 에워싸여진 흔적이 폼페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실리카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를 위해 큰 재단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와 특별 사명권이 있으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거나 국제적인 예배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에 이 이름을 붙입니다. 초기 건축학에서는 바실리카가 고대 로마와 그리스도교 시대 이전 이탈리아의 시장, 관공서, 지붕이 덮인 야외극장, 강당 등 큰 지붕이 있는 공공건물을 가리키는 데 쓰였으나 점차 특정 형태를 지닌 건물만을 가리키게 되었고 바실리카 평면도는 서방 교회에서 교회 건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폴론 신전은 포럼에 있는 여러 신전 중 하나로 바실리카와 마찬가지로 직사각 형태의 평면에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져 있고 중앙엔 닷집 형태의 제실이 있으며 바로 앞에 제단과 해시계가 있습니다. 이 신전은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 것은 수차례 중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서 여러가지 도기들과 조각상들이 발견되었고 아폴론상과 여사제상으로 보이는 조각상이 회랑 한쪽에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우스 신전, 주피터 신전, 베스파시아누스 신전 등 많은 신전들과 공회당, 식품시장과 인근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포럼, 이 단어는 공공건물의 넓은 공간을 나타내는 용어였으나 로마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평지를 가리켰으며 포럼이 주로 종교와 세속적 볼거리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 시대엔 웅장한 신전과 건물들이 포럼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장고한 시간의 역사를 정해진 짧은 시간에 훑어보는 것이 아쉽기만 했고 카메라에 다 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폼페이 본격적인 발굴은 1748년 나폴리 왕의 지시로 시작되었으나 초기 발굴은 무책임하고 엉성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보물을 찾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이 방식은 1860년 종식되었고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대학 주세페 피오렐레 교수에 의해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다시 전개되면서 지하에 묻혀있던 옛 로마 제국 폼페이가 고스란히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용암과 흙더미 사이에 빈 공간들을 발견한 교수가 이상하게 여기고 건물마다 남아있던 공간에다 석고를 주입하고 석고가 굳은 후 흙을 긁어내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세월 화산재에 묻힌 채 시신이 썩은 곳마다 공간이 생겼고 그곳을 채운 석고가 당시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것을 본 발굴단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것이 폼페이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 가족이 함께 있다 변을 당한 사람들과 어린 아이를 꼭 껴안은 엄마, 골목과 길에 쓰러진 채 죽어가면서 서로를 지키는 연인과 목줄이 묶인 강아지, 잠자다 죽은 사람들 모두 찰나의 영혼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동자로 피곤에 지친 채 잠들어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을 덜 느낀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목줄에 묶인 강아지,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렇게 발부둥 치다 죽었겠지요. 그날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화석이 된 사람들, 그들의 폼페이는 그 전에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사태가 오리란 짐작도 못했기에 다시 폭발이 있자 화산 폭발에 동반된 지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다 그대로 미라가 된 것이죠. 그 화산의 특이점은 폭발 시 엄청난 용암으로 인해 시신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만 폼페이의 표정까지 살아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원인은 시신들이 공기와 거의 접촉하지 않았고 또한 화산재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에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들이 시신을 분해할 시간이 없어서 가능했으며 이와 함께 뜨거운 재와 고열의 유독가스가 사람 몸속에 있던 미생물을 순식간에 태워 부패를 막았을 것이고 화산이 용암을 뿜지 않고 폭발했던 것이 보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
몸서리치던 고통이 오랜 세월을 건너며 시신들은 다 사가 없어졌지만 표피만 화산재와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로 남아 그 생생한 표정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의 직업을 표시한 그림판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목욕탕에 왔습니다. 남탕과 여탕으로 구분된 내부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냉온탕뿐 아니라 미온탕에는 공기를 데웠던 청동 화로가 있었으며 온탕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욕조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목욕탕은 휴게실이요 체육관이자 갖가지 편의시설이 갖춰진 사교 전당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여기가 여탕입니다. 남탕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며진 내부. 특히 여탕 벽에는 근육질 남자 조각상들을 삥 둘러 설치했고 벽과 천정의 수많은 결은 수증기 방울이 탕내 이용객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배려한 건축 미학이 당시 최고 시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돔 천정의 창을 통해 안으로 정해지도록 자연광을 택한 설계는 오늘날에도 손색없는 아이디어며 목욕탕 또한 지금 사용해도 전혀 불편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탕만큼 화려하지는 않아도 원형의 내온 욕실과 사우나, 체육시설이 함께 갖춰진 호화로운 대리석과 모자이크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한 목욕탕을 보며 2000년 전 그 사람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쭉 뻗은 도로는 어디를 가도 하나같이 잘 만들어 놓았으며 크고 작은 건물들이 정말 조화롭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빵집입니다. 저 맷돌에다 밀을 빻았다고 하는데 옆에 난 사각구멍에 막대기를 꼽아 돌렸다고 하지요. 빵을 굽던 화덕, 지금의 오븐 같은 것인데 아직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져버렸던 고대도시 폼페이는 로마시대 부유한 저택과 포장도로, 상수도 시설, 화장실, 상점 등 옛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고 집 안에 있던 유물들은 도난과 파손을 막기 위해 밖으로 꺼내놓았으며 군데군데 사진을 찍어 저렇게 전시해 두었습니다. 바닥에 남근석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면 유흥가가 나타나는데 벽에는 당시 문란한 행위를 그대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원래 이런 경기는 포름에서 벌어졌으며 관람객을 위해 나무 객석이 임시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상설 원형 경기장은 폼페이에 있는 이 경기장이며 BC 80년경에 지어진 이 석조 구조물은 투기장이 주위 지표면보다 낮고 길이 136m, 폭 104m 크기로 약 2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폼페이 유물들입니다. you
이렇게 폼페이를 둘러보고 인근 시장을 거쳐 다음 여행지 콜로세움으로 옮겨가는 내내 아름다운 로마 경치에 흠뻑 빠졌습니다.